자, 우선은 1 테스트 결과를 먼저 좀 검사할 건데 저기 누구야? 아윤이는 일단 답지를 줄게 내가 답지. 자, 자 그리고 다른 분들은 검사 좀 해봅시다. 자, 보여주세요. 봐. 이야, 겁나 잘했어. 그다음에 봐. 잠깐만. 오케이. 발음은 나보다 천만 배는 좋은데 답은 왜 이래? 이 자식아. 이것도 맞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 가지 지도적인 모양을 바꾸는데 근데 여기 에러가인데요? 일단 딱 봐도 법적으로 틀렸죠? 네. 그다음에 잔고 중에 하나. 근데 위에 쓰고. 네. 그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뒤에. 자, 그다음에 채우는 거. 이거 2번이 다들 어려웠구만. 뒤에 쓰는 게. 근데 잘 썼. 아니 뭐야 이거? 오케이, 알겠어. 자, 그다음에 얘는 봐봐. 아 그래? 오히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아윤이 아니고 그다음에 서연이 봐봐. 봐봐. 이거 어이. 뭐야? 혹시 이 종이는 안 받았었어? 자, 이게 참 쉽지 않죠, 요약형이. 물론 이제 지금 내고 있는 유형도 당연히 이제 난이도가 높게 내고 있는 거긴 한데, 참 쉽지가 않죠. 혹시 이 정도면 좀 보이니? 뒤에 사연이랑 아윤이랑 보이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이 조건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3번이야, 3번. 단어 중복 사용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렵거든. 보통 이제 학교에서 서술형을 낼 때 이 조건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넣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복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형태 변화 가능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여기 조건에서 나온 거는 주어진 단어 외에는 추가 단어를 안 쓰는 것이다 라는 게 그나마 이제 좀 나은 조건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 글을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중력에 대한 얘기였었죠. 왜 이제 무슨 뭐 포크가 우주로 안 날아가냐 막 이런 내용 나왔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 중력에 당기는 힘, 이 힘을 결정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물체의 질량이었고 두 번째는 거리였죠, 거리.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쓴 겁니다. 여기서 이제 determining이라고 이제 결정하는 것은 하고 나왔고 여기에 is 동사 나왔으니까 얘가 동명사 주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구문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그러니까 determining의 목적어가 되겠네요. 누가 보더라도. 그럼 요 녀석을 결정하는 거는 무엇과 무엇이다 이렇게 되겠네. 됐어? and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만을 가지고도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쌤이 이 자리를 빈칸을 안 뚫어놓은 거예요. determining is and.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세 군데를 뚫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력에 당기는 힘을 결정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물체의 질량 그리고 그 물체, 그 당기는 물체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가 이제 조금 길어서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사용 가능하고 형태 변화 없고 얘랑 같은 조건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내용 자체를 보자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오른손잡이다. 그래서 이제 그 좌뇌 우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항상 팩트는 아니다라고 했었죠. 항상 그런 건 아니라 오히려 뭐 왼손잡이가 좌뇌 우세인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 오른손잡이고 90%가 뭐 오른손잡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 우세한 뇌 한쪽 반구를 가지고 있다. 좌뇌를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항상 사실인 거는 아니다라고 나온 게 이 글의 전반적인 요약 버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studies라고 해서 연구들이 있는데 어떤 연구냐? 이런 연구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요 덩어리 여기까지가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studies를 수식하는 건데 팁을 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위적 속사 and나 but 같은 녀석이 있잖아, 이런 녀석. 근데 and나 but을 그냥 쓸 때랑 앞에 콤마를 붙일 때랑은 조금 달라요. 이 or도 마찬가지예요, or. 이게 조금 다른데, 물론 이제 이것도 케바케야, 케바케. 예. 근데 이 보통 and나 but이나 or 앞부분에 이 콤마가 붙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속성이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물론 뭐 앞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데 여기서 뭐 and 뒤에 그냥 동사만 나올 수도 있어. 이거는 뭐 케바케긴 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 등위적 속사 앞에다가 이 콤마까지 붙여주면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좀 연결해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여기 이제 but이 나왔는데 but 앞부분을 보면은 콤마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but을 기준으로 요 뒷문장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가 뭔가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and가 나와 있잖아. 이 중간에 있는 and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녀석과 뭐 여기에 있는 녀석 뭐 이런 거를 좀 연결해 주는 거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show 대시라기보다는 얘랑 연결되겠다. 뭐요? 깜짝이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고 그리고 뭔가 우세한 뇌의 한 반구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그게 항상 사실인 건 아니다라는 게 이 글의 요약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사실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빈칸에 어떤 식으로 내가 말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야 할지 이게 일단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현력, 그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근데 이 표현하는 방식은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 제각각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시험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냈을까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주어진 단어를 보면은 뭐 오른손잡이니 뭐 지배적이니 뭐 반군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이 뭔가 이 우세한 뇌의 한 반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유추하셨었다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이렇게 요약형으로 나왔을 때, 즉 주어진 단어 외에 추가 단어 없다. 얘네만 이용하면 된다.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얘들아 일단 1단계로서 단계를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1단계는 당연하지만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니네가 대강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 파악은 당연히 하고 있어야 돼요. 1단계로는. 두 번째 단계는 이 주어진 단어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단어를 한번 조합을 해서 니네가 한글로 한번 말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들만 봤을 때 사람들 뭐 오른손잡이고 원어 보니까 원어 중에 하나라는 건가? 집에 우세한 거네. 뇌가 반구가 있고 그러면은 뭔가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이 뭔가 우세한 뇌 반구를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만을 가지고 조합을 해보라는 거죠. 얘네만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빈칸에 이제 여기에서는 구문 독해적인 측면이 들어가죠. 각 빈칸에 이제 구문 그리고 어법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니네가 시험 볼 때 막상 이거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니네 입장에서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 이걸 이제 어떻게 내가 잘 좀 할 수 있을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면 지금 쌤이 이제 답을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요약이라는 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얼마든지 요약형이 나올 수 있거든. 요약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거는 내신 대비해서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요약한 버전 외에 니네가 직접 요약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야. 그냥 한글로. 그러니까 한글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옮겨서 영작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쌤이 쓴 거랑 니네가 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혹시 내용이 거의 비슷한가? 아니면은 뭐 내가 너무 자세하게 쓰진 않았나? 아니면 너무 거시적으로 쓰진 않았나? 이런 걸 좀 비교해 본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직접 써보고 선생님이 쓴 거를 비교해 본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나와 있는 정답. 이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요 나와 있는 정답 있잖아. 쌤은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보고 이런 식의 요약문을 작성한 건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로 역추적을 하는 거죠. 역추적.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추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당기는 힘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다라고 나왔으니까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밑줄 땅 그어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역으로 가는 거다. 정답을 보고 역으로 가서 니네가 이 요약문이 나올 수 있었던 단서에다가 밑줄 치고 표시해보라는 거죠.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학습을 하셨을 때 나는 지금 내가 역추적한 게 좀 맞는지 아닌지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 중에 질문하기가 좀 어렵다면은 뭐 저한테 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목요일날 끝나고 나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아래 구문독해 파트 갈게요. 요거는 뭐 매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문독해를 다 작성해 놨으니까 제가 이제 주요 사항들만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주요 어휘나 주요 구문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하는 단어. 일단 첫 번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rely on이라는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거.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이 exclusively라는 표현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라는 거죠. 여기서 ally를 빼면 exclusive가 되는데 exclusive는 무슨 뜻이야? exclusive 무슨 뜻이에요? exclusive ally 뺀 거예요? 그럼 전적이 이렇게 되나? 조금 비슷해요. 우리 include잖아. 그러니까 include가 포함하는 건데 include의 반대가 exclude예요. 제외시키다. 그거의 형용사이거든요. 근데 그럼 형용사이면 뭐 제외적인 뭐 이렇게 되나?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근데 배타적인. 배척한다는 거야. 제외한다고. 이렇게 제외적인.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인이라는 거는요. 잘 생각해봐라. 내가 다 배제해요. 다 이렇게 그렇지. 독점적인이라는 뜻도 돼요. 독점적인. 내가 다 안 받아. 다 배타를 해버리는 거야. 다 이제 안 받아. 그럼 나만 할 거야. 독점적인.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 단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별건 아니지만 conduct 같은 단어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수행하다 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carry out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죠. 뭐를 수행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구문적으로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는데 구문적으로 좀 헷갈릴 만한 요소였다면 요 as라는 놈이었어요. as. 요 놈이 조금 헷갈릴 만 했는데 이게 interest as라고 콤마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학생들이 interest as가 무슨 뭐 수고 같은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as는 그냥 때문에란 뜻인데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전에 이 부사구를 쓰려고 콤마를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이 콤마의 의미는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에서는 straightforward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왔었어요.
특히 고1에서 보기문 어휘로 진짜 잘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나왔다. 일단 대화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이제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상고등학교에서도 이 단어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straightforward라는 단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부문적으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면 3번에서는 역시나 제일 중요한 부분 나왔죠? 과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진목, 과목은 뭐 당연히 해석이 없겠고, 진목적어는 얘가 목적어니까 뭐뭐하는 것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뭐하는 것을 부추기도록 만들다. 됐나요? 그래서 이 과목 진목에서 뭐 어법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과목 진목에서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is를 바꾸는 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is래, that's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과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than이라는 형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는 점.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우리 어법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be eager to라는 표현. be eager to. 이제 뭐뭐를 이제 뭐 이렇게 갈망하다, 열망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eager라는 형용사 자체가 열망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별거 없고, 참고로 저는 이걸 외울 때 제 아들을 생각하며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 나 이거 사줘, 이거 열망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나 이렇게 외웠어 어렸을 때.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면 얘는 되게 좀 복잡하게 보이거든요. 절이 여러 개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indicate에 대한 대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 나온 거고, 여기 목적어 1번이라고 써있죠. 목적어 2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ndicate, 뭔가를 이제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첫 번째 네모가로와 두 번째 네모가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제 요 형태가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대절 안을 살펴보면은 사실 별거 없어요. 주어 동사 보어의 완전한 문장, 역시나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 대절 각각 안을 살펴보면 별게 없는데, 이 너무 이제 쭉 길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좀 난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지. 나머지는 딱히 뭐 중요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뭐 단어를 보자면 뭐 recessive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거 별주 단어로 나왔잖아. 열성적인 거. 그래서 일반 모의고사에서도 별주 단어로 나올 만한 거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거는 사실 별로 알 거는 없을 것 같고, 다른 거는 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dominant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뜻이고, 됐죠? 자, 이 정도 해서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이 그 독후감 교재 35번 내용, 33번 내용을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다 펴주시고 33번 78페이지입니다. 요 문장 삽입 파트가요, 좀 유난히 저만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좀 유난히 지문이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유형에서도 실제로 삽입이나 순서 쪽이 제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었죠.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막판에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인 것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내용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순서나 삽입 쪽이 보통 내용 난이도가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모의고사 한 고2 수준 정도로 따지면요. 근데 이거를 주제라던가 빈칸이라던가 이런 걸로 내면요 답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지문은 어렵지만 유형 자체는 쉬운 게 사실은 순서나 삽입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순서나 삽입 쪽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함이라면은 사실 되게 쉬워요. 문제를 풀기 위함이라면. 근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쪽이라면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독해를 같이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 이거 보기 전에 삽입문 먼저 볼까? 삽입문. 자, 삽입문을 보면은 then이 나왔어. 일단 then. 얘도 결정적 단서예요. 그리고 나서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yellow가 vanish 된대요. vanish는
사라지는 거죠. 노란색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one by one 하나씩 the other colors disappear. 또 다른 색깔들이 사라진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From about 100 feet. 그러니까 약 100피트 정도 100피트 정도로부터 only indigo and violet remain. 그러니까 그 남색과 보라색이죠. 이 남색과 보라색만이 남아 있을 때까지 나머지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사라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뒤에도 혹시 뭐가 색깔이 사라진다거나 뭐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일단 한번 볼게요. 보시죠. 자, the color spectrum of daylight. 자, 일광의 그 스펙트럼 색깔이 is comprised of라는 게 나왔네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consist of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인칭 단수형이니까 consist of를 쓰면 되겠죠. consist of는 이제 자동사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로 쓸 수가 없겠죠.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써줄게요. be made of of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be made of. 여기서는 이제 is로 쓰면 되겠죠. is made of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daylight의 스펙트럼은 빨주, 노초, 파남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물은 act as. 이 act as라는 게 뭐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뭐뭐의 역할을 한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비슷한 말로는 serve as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serve as. 뭐뭐의 역할을 하다. 자, 그럼 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답니다. On the color spectrum of light. 그러니까 빛의 그 색 스펙트럼의 필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색깔을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빛의 색깔 자체가, 그 스펙트럼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물 자체가 뭔가 그 색깔을 걸러주는 이 필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처음에 나온 거는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설명문이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문장부터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전달이 되는 거야. 사실 전달. 자, 이어서 보자면 constantly 따라서 그 색깔의 구성이 되겠죠. 빛의 색깔 구성은 변화되는데요. 계속해서 변화된답니다. 깊이에 따라서 변화가 된대요. 아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깊이에 따라 변화한다는 거는 물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있어. 그럼 빛이 요 물을 이제 이쪽으로 쏘면은 여기에는 원래 빛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하나씩 색깔이 필터링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깊이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보시면 just 2 inches beneath the surface. 여기서 beneath는 그냥 아래라는 뜻입니다. 언더예요, 언더. 자, 그럼 표면 아래에서 약 그냥 그저 2인치 정도에서 모든 infrared rays 적외선이 어떤 적외선이냐? 그 color spectrum의 모든 적외선이 are absorbed 흡수되고요. scattered by the water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흩어진답니다. scatter 하면 원래 이게 흩뿌리다라는 건데 수동태 연결돼 있으니까 흩뿌려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요 말도 뭐냐면요. 위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물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바꿔 쓴 거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걸 이해하시면 되냐면 뭔가 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일직선으로 못 가잖아요. 굴절되니까. 그러면은 이 빛에 있는 색깔이 여기에 온전히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씩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구나. 산란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초반에 나왔다시피 그게 뭐에 따라 달라진다? 물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안쪽으로 갈수록 필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얕은 지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심해로 갈수록 이제 그 검은색에 가깝다고 이제 봤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 그러면 20에서 30피트 이내에서는요 모든 빨간색이 필터 아웃 된대요. 이제 걸러져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딱 슬라이드 나오잖아. 빨간색이랑 주황색 사라졌대. 근데 말 잊고 있냐? 근데 아까 전에 노란색 얘기 나왔었죠. 우리 삽입문에서. 그리고 나서 노란색이 사라지게.
그럼 빨주, 노초, 파남 뭐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럼 요 다음에 삽입문이 나와야 돼. 엄청 쉽죠? 엄청 쉽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삽입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vanish를 아까 이제 좀 말하다가 이걸 얘기하다 말았는데 vanish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 vanish. 발음이 비슷하죠. vanish는 사라지다. vanish는 뭘까? vanish. 좀 비슷해요. 이게 van에서 나온 거긴 하거든요. 이게 추가하다요. 추가하다. 됐어요? 어휘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 것 중 하나입니다. vanish와 vanish. 단골로 하나씩 나와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자, 어쨌든간 그러니까 노란색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사라지는 거야. 뭐 할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색깔이 점점점 사라지고 결국에는 남색이랑 보라색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남색과 보라색이 섞인 걸로만 우리는 보이게 된다는 거. 뭔가 이렇게 물을 봤을 때 이게 들어갈수록 이제 그 색깔이 이제 다 필터 아웃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creates the blue-green cast를 만들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과 초록색이니까 청록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청록색의 색조를 만들게 된답니다. 어떤 색조냐면요, characteristic of most waters.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 여기서 그냥 바다라고 칭할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다의 특징인 청록색의 색조를 만들어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질문이 뭐로 시작되는 거냐면 왜 바다는 청록색으로 보일까? 이걸로 시작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질문 부분이 이제 맨 첫 문장에서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방금 제가 말한 거를 이제 제목 문제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바다는 청록색으로 보일까? 이게 그냥 제목인 거야. 이거 자체가. 근데 왜 청록색으로 보인다? 왜? 빛이 이렇게 막 산란되고 어떻게 흩뿌려지면서 필터 아웃되고 그래서 남는 게 그 적외선에서 빨주, 노초, 파가 다 걸러지고 이제 남색, 보라색만 남게 되니까 걔네가 이 색깔이 혼합돼서 우리 눈에는 청록색으로 보인다. 그냥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글은요, 어떤 이제 전형적인 설명문의 글이잖아요. 설명문.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 설명문류의 글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지금처럼 어떤 순서라든가 삽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만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치불일치 쪽으로만 해요. 일치불일치.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제목까지. 여기까지. 보통 변형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요 정도 폭이에요. 요 정도 폭. 물론 뭐 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시험을 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유형으로. 근데 다른 걸로 내면은 글쎄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보통 웬만하면 설명문은 일치불일치 쪽으로 많이 냅니다. 당연히 이제 보기문은 영어로 주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나오는데 그 파란색과 이제 초록색이 단순히 유일한 뭐다? 두 가지 색깔이랍니다. 그 더 깊은 물 깊이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 색깔이고요. 그래서 everything appears to be blue-green.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청록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거는 뭐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죠. 그 전에 대해서. 왜 청록색으로 보인다? 다 필터링 되니까. 이게 끝이에요. 단순하죠? 네. 자,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문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글의 제목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왜 바다는 청록색으로 보일까?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은 깔끔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문 쪽이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전체 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으로부터 약 2인치 아래에서 모든 이제 여기서 infrared rays of the color spectrum 여기까지인데 정확한 주어는 rays가 주어겠죠? rays. 그래서 그 색 스펙트럼의 모든 적외선이 흡수되고 흩뿌려진다는 거죠. 물에 의해서. 이게 끝이야. 구문은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일형식 문장이 되고요. 단순하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자면 이건 이제 우리 삽입문이었죠. then 그리고 나서 아이고 쏘리
yellow가 vanish 되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하나씩 the other colors가 disappear 사라집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여기 할 때까지. 자, 근데 until이 지금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only indigo and violet이 주어가 됩니다. remain이 동사고요. 요 사이에 껴있는 게 또 역시나 부사구가 이렇게 껴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 되셨나요? 아직 다 못했어요? 다 체크할 거 하시고 더워. 자, 다 되셨으면은 3번 넘어가도 되냐? 다 있냐? 오케이. 3번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파랑과 초록이 단순히 무엇이었다? The only two colors 두 가지의 색깔이었다. 어떤 두 가지의 색깔인가? 요런 두 가지의 색깔이다. exist 존재하는 겁니다. in deeper world depths 더 깊은 이제 그 물 깊이에서. So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들이 appears to be 여기에서 appear는 나타나다 등장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appear는 seem입니다. seem 얘들아 seem 뭐뭐처럼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ppears가 동사 to be blue green이 bore인 이 형식 구조가 됩니다. 됐죠? 자, 다 되셨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 34쪽으로 갈게요. 방금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그냥 깊이 들어갈수록 필터링 된다. 끝입니다. 이게 내용이 끝입니다. 엄청 쉽죠? 자, 그 다음 갈게요. 34번. 여러분이 여기를 아마 학습을 하셨을 텐데 여기 좀 어려워요. 여기 좀 어려워. 우리 지난번에 그 지문 기억나요? 28번 지문? 우리 되게 고생했던 지문 기억나죠? 혹시 여기에서 그 이과 쪽 계열로 갈 사람 손 들어봐. 호연이, 서연이, 채윤이 남자밖에 없어? 셋 다 이과 계열? 우리는 다 문진들? 문진이 문과 찐따 맞지? 나도 알아. 모른 척한 거야. 봐봐. 이게 34번 지문이 약간 과학 관련된 거예요. 방금 전에도 과학 관련된 건데, 뭐 그 색깔 그 얘기는 뭐 과학이랑 사실 뭐 몰라도 전혀 상관없고. 근데 요 지문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해.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아니 이거를 학생들이 이해하라고 쓴 거야. 이건 개 똑같은 글을 봤나?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읽다 보면 이 후반부에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후반부에. 그래서 그 이해를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죠. drastic increase. 자, 급격한 증가랍니다. 뭐에 있어서? 사용에 있어서. fossil fuels는 화석 연료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의 사용인데요. 어떤 거 이래 보냐면은 industrial revolution이니까 산업혁명이겠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래로 화석 연료 사용에 있어서의 급격한 증가, 여기가 주어입니다. 급격한 증가가 대단히 증가시켰답니다. rate, 뭐를요? 비율. 근데 어떤 비율이냐면 at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the rat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속도를 증가시켰냐면 인간이 여기 잠깐 보면 were and still are adding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랑 병렬 구조거든. 그러니까 were adding이야. 여기 adding이 생략된 거야. 근데 이제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 번으로 퉁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추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추가하고 있다고. 되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과거에 더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더하고 있답니다. 어디에다가? To the entropy of the planet. 그러니까 이 행성은 그냥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그 지구에 엔트로피를 더했던 비율이랍니다. 어떤 형태로? In the form of pollutants. 그래서 오염의 형태로. 첫 문장부터 어렵죠? 자, 여기서 엔트로피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고로 말할게요. 저는 저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22살 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약간의 이제 쓸데없는 TMI.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참고로 대학교를 2군데 나왔어요. 2군데를 졸업했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막 대학교 오래 다니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다니던 데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편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학 갔다 온 거야. 근데 제가 초반에 1, 2학년 때는요, 제가 공대생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때 뭐 공업수학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4대 역학이라던가 이런 걸 배우는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연력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몰라도 돼. 다 필요 없어. 근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개념이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에요. 난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어. 저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할게요. 한마디로.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니네 책의 별주 단어 보면은 연력학상 존재하는 추상적 에너지량의 척도 뭔 개소리야. 필요 없고요. 그냥 무질서도. 무질서도.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무질서함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건 무질서함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질서라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건 이따가 지문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봐봐. 다시 한번 내용을 이해해 볼게. 지문이 좀 길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지금 이 엔트로피 어쩌고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얘들아 봐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도식화를 좀 해볼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당연히 공장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이 많아졌으니까 여기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했다고 했잖아. 화석연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석탄이라고 하자. 석탄. 그러니까 석탄의 사용이 증가했어요. 석탄 사용이 증가. 석탄 사용량이 증가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지금 결론부터 말해서 그래. 석탄 사용량이 늘어나면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엔트로피가. 즉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아니 얘랑 이 무질서도 그냥 무질서도라고 쓸게요. 이 무질서도가 왜 증가하냐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 내용을 보고 배경 지식으로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자, because 왜 그러냐면 Earth is a closed system. 지구는 폐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these pollutants 이러한 오염 물질은 have always been 항상 어떻게 해왔다? present 존재해 왔다는 거야. 지구상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석탄을 사용해. 쉽게 말할게. 자, 석탄을 막 사용했어. 우리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석탄은 기본적으로 이따 본문에 나오지만 연소를 시키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연소돼서 이렇게 기체가 돼 있겠지. 기체. 이 기체가 결국에 뭐야?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우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그러면은 그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얘가 이제 그거 자체가 오염물질이잖아. 이산화탄소 자체가 오염물질인데 이 오염물질이 우리가 딱히 지구에서 빠져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를 뭐 달에게 건네준다거나 뭐 금성한테 준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는 닫혀 있는 시스템이라고. 닫혀 있는 시스템. 이 오염물질이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여기 계속 남아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어서 봐봐. 그러면 the reason for negative impact of pollutants on the environment 여기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the reasons. 그럼 어떤 이유냐면은 어떤 그 환경에 그 오염물질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is not because they exist but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not A 법이죠. 그렇죠?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they have dispersed throughout the world's ecosystem in a very disordered manner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disordered라는 것 자체가 무질서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무질서한 방식으로 세계 생태계 전체적으로 도처에 dispersed 이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scatter랑 비슷한 뜻입니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전 문장이랑 좀 같이 볼게요. 우리 처음 문장을 보면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이 많아져 석탄을 사용해. 석탄을 사용한다는 거는 연소시킨다는 거예요. 연소시켜서 기체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야. 그러면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이 무질서도라는 거는 잘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고체일수록 무질서도가 낮은 거고요. 기체일수록 무질서도가 높은 거예요. 됐어요? 왜냐면 기체는 우리가 쉽게 말해볼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저장하거나 잡거나 이러기가 힘들잖아요. 기체는요. 그렇죠? 얘가 이제 어떤 뭔가 이게 질서 정연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고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분자 구조를 보면은 딱딱딱 O와 열을 맞춰서 따다다닥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고체의 형태는. 그렇지? 그러니까 고체일수록 무질서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기체일수록 무질서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엔트로피 수치라는 것 자체가 무질서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차 떼고 다 푹 떼고 산업혁명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보자. 그러니까 석탄 사용을 그러니까 석탄을 연소를 시키면요. 석탄을 연소시키면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 소리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근데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어쩌라는 거야? 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환경의 오염이 된다고요. 환경 오염.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봐봐. 이 분필을 봐봐. 분필. 이거 고체지.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얘들아. 여기서 석탄 어쩌고 나오니까 더 쉬운 거잖아. 이 분필이 내 옆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만 있어. 그럼 고체 상태지. 얘가 나한테 뭔가 몸에 안 좋은 뭔가를 이렇게 영향을 줄까? 이 상태에서. 그렇진 않아.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쓰면서 분필 가루가 날 거야. 그럼 이건 사실상 석탄이 연소한 거랑 똑같은 거야. 기체가 된 거지. 어찌 보면. 그렇지? 가루가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 기체된 거를 내가 들이마시면 당연히 내 건강에 안 좋을 거 아니야. 오염물질이잖아. 그렇지? 환경오염 시키는 거지. 맞아요?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요? 응. 자, 그럼 봐봐. 이어서 이게 무질서한 방식으로 색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해를 못했을까봐 예시를 말하는 건데 카본과 서플, 그러니까 탄소와 황은 have no impact,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환경에다가 뭐 할 때 they are locked up, 그들이 갇혀 있을 때 어떻게? in the highly ordered form of coal, 그러니까 그 석탄의 매우 질서정연한 형태로 갇혀 있을 때 이때는 당연히 환경에 영향을 안 주겠죠. 이 상태니까. 됐어? 이해됐죠? 넘어갈게. 자, 여기가 삽입문인데 봐봐. 그들은 오염물질이 된대요. only when, 오로지 뭐 할 때만? 기체가 될 때만.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무질서해질 때 이런 내용 나와야겠지. 그 석탄이 연소돼요. 그리고 그 연소된 산물이 방출됩니다. 어떻게? 대기 중으로. 이때 오염이 되는 거죠. 됐어? 기체가 됐을 때 오염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지? 오케이? 다음 볼게. 근데 사실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요 내용을 잘 봐야 돼. 잘 봐. 그러면 솔라 에너지가 갑자기 나왔어요. 약간 좀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나왔거든.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can be used to. 자, 얘들아, 요거 be used to 동사원형 나왔어.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아니야, 익숙하다는 아니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태양 에너지가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말인 거예요. 됐어요? 자,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냐? 증가의 균형을 맞추는 거야. 어떤 증가? 엔트로피의 증가. 근데 어떤 엔트로피냐?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 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의 사용에 의해 유발된 엔트로피의 증가에 대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자, 이제 지수의 표정이 또 찡그러졌어. 아, 저것도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일단 읽어볼게. 마지막 문장이거든 이제. 일단 읽어볼게. 그렇대. 여기서 as long as 나왔는데 이 as long as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고 뭐뭐 하는 한. 자, 그럼 뭐 하는 한? The rate of increase in entropy due to fossil fuels. 여기서 the rate가 주어입니다. 요만큼이 수식어예요. 그러면 증가율입니다. 증가 비율. 뭐에 있어서? 엔트로피의 증가 비율. 뭐로 인해서? 화석 연료에 인해서. 자, 화석 연료 때문에 엔트로피의 증가의 비율이 is less. 낮은 한, 더 낮은 한. 뭐보다? The rate of decrease in entropy. 어떤 엔트로피의 감소 비율보다. 뭐로부터? Solar radiation.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의 엔트로피의 감소 비율보다. 직독직힘한 거야. 여러분이
이게 대체 뭔 소린가 하고 보고 있는데 걱정 마. 이해하게 해줄게. 그러면 최종적인 엔트로피, 그 지구상의 최종적인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뭔 소리인지 알겠죠? 과정 보여줄게. 과정.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어려운 게 여기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 잘 봐. 이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를 향해 쏘면은 이제 그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얘기가 빠져 있어서 니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죠. 그럼 식물이 자랄 때 이 광합성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이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이 뭘 먹으면서 뭘 흡수하면서 자라죠? 아니 물 말고 물은 당연한 거고. 물이랑 뭡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던 거예요. 이산화탄소요. 식물은 우리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인간은. 식물은 반대잖아요.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이제 산소를 내뿜죠. 그렇죠? 이 이산화탄소를 받으면서 식물이 자라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그럼 잘 봐.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어? 그러면은 잘 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대충 한 이쯤 한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 이만큼 있었다고 가정해봐. 근데 우리가 식물을 길렀어. 식물은 뭐에 의해서 자란다? 일단 1차 과정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 광합성을 해. 그 과정에서 얘가 이제 자라면서 뭐 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그럼 흡수하니까 여기에 이 양이 대충 한 50이라고 한번 쳐볼게. 그냥 숫자로 50인데 식물이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으니까 49가 됐어. 줄어들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 총량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이 이산화탄소의 양은 곧 뭘 말하는 거야?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의 증가량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다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게. 이산화탄소는 기체죠. 기체잖아, 기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생긴 건데? 석탄을 연소해서 생긴 거 아니야. 석탄을 연소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이 우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기체잖아, 기체. 그럼 기체의 형태라는 건 내가 뭐라고 했어?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라고 했잖아. 무질서가 높은 상태라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가 뭐다?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상태라고. 오염시킬 수 있는 상태. 요 상태일 때는 오염을 안 시키잖아. 석탄일 때는. 요 상태일 때는 오염을 시키잖아요. 이제 이해돼? 됐어? 자 그럼 봐봐.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했어. 이제 석탄을 이제 썼으니까 엔트로피가 총량이 증가했어. 지구상에 있는 이 총량이 있을 거야. 이게 증가했어. 근데 식물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이 증가한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가 51이라고 쳐봐. 증가했는데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다시 떨어졌어.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식물 얘기가 빠져갖고 니네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태양 복사 에너지랑 이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흡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기체의 양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드니까 엔트로피 양은 낮아져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죠.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건 곧 무슨 말입니까? 환경, 오염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식물을 기르면 환경 오염이 줄어든다고. 됐어? 그러면은 이 마지막 문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 전 문장을 볼게. 그 전 문장. 그럼 잘 봐봐. 다시 봐봐.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가 과연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석탄을 사용해서 기체가 많이 뿌옇게 생겼어. 엔트로피가 엄청 증가했어. 그럼 과연 태양 에너지가 그걸 낮춰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낮추는 과정이 뭐라고? 낮추는 과정이 이거라고. 낮추는 과정. 됐어? 응. 어떻게? 그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유발된 엔트로피의 증가에 대해서 이걸 균형을 과연 맞춰줄 수 있냐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맞춰줄 수 있겠죠. 식물이 많이 자라면 되니까. 이해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야? 그래서 어디 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시면은 화석연료로 인해서 엔트로피 양이 증가했잖아. 그렇지? 태웠으니까 요렇게 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했죠. 그럼 증가한 게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
이 엔트로피량이 낮아지겠죠. 낮아지죠? 여기 보여요? 태양 에너지 이렇게 엔트로피 낮아지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의 비율과 이 녀석의 비율이 적절히 맞으면 이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니네 헷갈릴까봐 정리했어요. 자, 이걸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정리.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 석탄을 사용해. 그럼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증가해. 석탄을 태웠으니까 그럼 총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환경이 안 좋겠죠? 기체가 많아지니까. 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식물이 자라도록 광합성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겠죠. 흡수한다고 했죠, 제가 아까. 그러니까 총 엔트로피가 감소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석탄의 사용량과 광합성을 통해 식물이 자라는 양, 이 두 개를 놓고 보는 거야.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비슷해. 그럼 비슷하면 엔트로피 총량이 이 밸런스가 맞는 거겠죠. 됐어? 근데 만약에 석탄 사용을 더 많이 해. 그러면은 엔트로피 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 석탄 사용하는 것보다 식물이 더 많아. 그럼 엔트로피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율. 이해돼요 이제? 오케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나왔는데 왜 정답이 4번이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뭐 좀 그냥 가볍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에서 뭐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탄소나 황, 그러니까 이런 고체 형태에서는 이제 환경에 영향을 안 준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얘네가 연소하게 되면 오염물질이 된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요거는요, 패스할게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35. 끝난다. 제가 요놈의 엔트로피 집은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근데 작년에 이거 땀이 왜 이렇게 나냐? 작년에 이게 그 대학부 2학년에서 시험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그때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됐어요? 잠시만요. 오늘따라 이렇게 땀이 많이 나죠. 자, 보시겠습니다. 35번. 얘도 삽입문을 한번 먼저 볼까 이번에는? 보시면 granted 하고 나왔는데 이게 물론 뭐 당연히 이 정도예요. 물론 it is not quite the same thing.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고 and the computer is not going to tell you. 자, 컴퓨터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랍니다. When? 뭐 할 때? Something doesn't sound right. 그러니까 뭔가 맞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 때 이걸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내용 한번 볼게요. 보시죠. 자, 문장 시작부터 이시 나왔기 때문에 얘는요 대명사일 수는 없습니다. 가주어거나 비인칭 주어 다른 녀석일 거예요. It can be helpful to 나왔으니까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겠습니다. To read your own essay aloud. 자, 너 자신의 에세이를 크게 읽는 게 도움이 될 거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ear how it sounds.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듣기 위해서. 됐어요? 그리고 it can sometimes. 그건 때때로 뭐 할 수 있냐면 be even more beneficial.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대. To hear someone else read it.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한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읽는 걸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에세이 뭐 발표 같은 걸 하는데 내가 뭐 직접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보는 거 또는 다른 누군가가 그거를 읽는 걸 듣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아직은 몰라요. 일단 이어서 보자면 either reading 그러니까 어느 쪽에 읽기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느 쪽에 읽기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전에 나왔던 첫 번째 내가 큰 소리로 에세이를 말하는 거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걸 읽는 걸 듣는 거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가 will help you 너가 뭐 하도록 도울 거냐면 to hear things 어떤 것들을 듣는 거를 돕도록 할 거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that you otherwise might not notice when editing silently 이렇게 나오는데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죠. 너가 그렇지 않는다면 눈치채지 못할 거랍니다. 조용하게 뭔가 편집하고 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좀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이 뭐냐면은 그 전에 큰 소리로 읽기가 있었어요. 큰 소리로 읽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기. 요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네가 눈치를 못 챈다고요. 조용히 편집하고 있을 때. 여기서 조용이란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에세이를 써. 니네가 이제 그 최근에 보니까 뭐 저기 대진고에서 뭐 그런 거 하던데. 아 여기 대진고 다니는 친구 없구나. 뭐 대진고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 입학하기 전에 뭐 이렇게 과제 같은 거 막 주고 하던데. 아 딴 학교도 하냐 혹시? 하고 있니? 뭐래? 독후감세를? 아니 그 한 대진고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지난주에 나한테 뭘 보내더라고. 나 이게 뭐냐 하니까 영어가 아니야. 무슨 국어야 국어인데 나한테 막 보내더니 이게 자체가 이해가 안 된대. 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된대요. 한 친구가 나한테 보냈어. 그래갖고 이게 뭔지 나한테 설명을 해달래. 그래갖고 너 혹시 국어학원 안 다니냐? 네 안 다녀요. 근데 왜 하필 나한테 점점점 이렇게 보내니까 쌤은 뭔가 아실 것 같아서 보냈어요 이러는 거야. 또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또 나 빡대가리라 몰라 이럴 수 없잖아. 사실 보는데 솔직히 나도 처음에 보는데 이거 뭔 소리지 이랬어요. 처음에 대충 봤을 때.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아무튼간 그런 에세이 같은 걸 이제 쓴다고 쳐봐. 니네가 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내가 뭔가 혹시 잘못 쓴 게 있는 게 있진 않을까? 뭔가 이제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거 아니냐, 니네가. 근데 이제 뭔가 조용히 그냥 편집을 해. 만약에 이제 네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씩 이제 수정을 해. 뭐 어떤 멘트 같은 걸 수정을 해. 근데 이거를 내가 말하면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수정하고 있을 때는 눈치를 못 챈다고요.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근데 그거를 알아챌 수 있다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면은 알아챌 수도 있다고.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내가 읽거나 다른 사람이 읽는 거를 듣거나 하면은 그 에세이에서의 오류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다음 봤더니 자, 만약에 너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뭐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읽어주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느끼거나 그러나 아니면은 네가 단순히 don't have someone you can 이거 좀 슬픈 얘기네요. 누군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되게 슬프죠? 너가 뭔가 하도록 이제 요청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하도록 요청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없다면 너무 슬프죠? 그러면 걱정 마. 너의 친구는 컴퓨터니까.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여기 그 컴퓨터 우리 인터넷 창 중에 보통 우리가 익스플로러나 구글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구글 크롬. 근데 그거 말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알아요? 잘 몰라요? 있어요. 내가 아까 그 니네 매번 1일 테스트를 할 때 띄우는 그 PDF 파일 있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엣지 프로그램이요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알아요? 영어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진짜 있어. 그래갖고 막 발음도 겁나 좋아. 영어로 막 말해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친구 없는 사람들은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그래서 너는 have, 이 have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역동사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오지만 your computer가 목적어고 read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컴퓨터로 하여금 너의 에세이를 너에게 읽게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가 이제 친구 없는 찌따거나 아니면은 좀 남이 이제 좀 이렇게 읽는 게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시켜라 이 소리야. 그럼 이제 알 수 있네. 우리가 아까 전에 삽입문 부분을 보면은 뭔가 이
뭐 컴퓨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너한테 읽어주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내용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알겠네. 왜 그런 삽입문이 나왔는지.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삽입문이 바로 나오는데 여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물론 그것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컴퓨터가 읽어주는 거겠죠. 컴퓨터가 읽어주는 거. 여기서 이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가 읽어주는 게 똑같지는 않겠지. 그리고 그 컴퓨터가요, it's not going to tell you. 너에게 말해주진 않을 거래. 뭐를? When something doesn't sound right.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 에세이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을 때, 진짜 글 그지같이 썼네. 이렇게 말해주진 않을 거라고 컴퓨터가. 그냥 읽기만 하겠지, 읽기만. 됐어? 응. 남이 읽어주거나 내가 읽으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오류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 호영이가 나한테 뭐 에세이 쓴 거 나보고 읽어달라 했어. 그래서 내가 에세이를 읽어주는데 내가 읽다가 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쓰면 어떡해. 이게 바로 내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데 컴퓨터가 야 이 그지 같은 놈아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컴퓨터가 또한 one stumble, 그러니까 말을 더듬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의 저처럼요. over things,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냐면 that are awkward,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그런 것들에 대해 말을 더듬지는 않을 거랍니다. 즉, it will just flow right on through. 그래서 flow on 하면은 계속해서 나아가다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네 단어 조사에도 따로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자,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끝까지 올바르게 나아갈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색한 것들에 대해서도 안 버벅거리고 그냥 쭉쭉쭉쭉 읽을 거라고요. 컴퓨터니까. 그렇죠? 그러나 hearing the computer read your writing.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지각동사예요. hear.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동명사 주어고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너의 글 쓴 거를 읽는 걸 듣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컴퓨터가 네 글을 읽는 걸 듣는 것은 i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되겠죠? 그것을 네가 직접 읽는 것과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도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자, 근데 보시면 if you have never tried it, 너가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면 you might find that 너는 대처리아를 알게 될 거야. You notice areas. 너가 어떤 영역을 알게 될 거야. 어떤 영역이냐면 for revision, editing, and proofreading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랍니다. 이런 거를 위한 영역을 알게 될 거래요. That you didn't notice before. 그러니까 네가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그런 수정사항이나 편집사항이나 교정사항에 대한 그런 영역들.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을 알아채게 될 거, 알아챈다는 걸 알아낼 수도 있다. 말이 이렇게 답을 그지같이 써놨네. 알아챌 수 있다는 걸 알아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내가 쓴 글을 읽게 시키는 거야. 컴퓨터한테. 근데 그게 각자 장단점은 있다라는 거죠. 장단점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컴퓨터가 나의 오류를 이제 직접 찾아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좀 큰 단점이었죠. 하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내가 아무래도 컴퓨터가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들으면서 그거를 알아차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 또 장점이 되는 거죠. 됐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 잠깐만요. 아니 좀 갑자기 궁금해져서 잠시만요. 아까 여러분 일일 테스트 본 게 여기다. 혹시 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얘기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어도 읽어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어디더라? 여기 있다. 소리내어 읽기라고 보여요? 여기? 조일티아 /1 RX 데일리 테스트 24분의 3 들려요? OET 독방 4.0 4.0. 근데 영어를 읽어주지 왜 영어를 안 읽어? -77 네임 스코어 대시 3점각지 1랑 글의 요약문이 되도록 주어진 조건에 맞게 다음 이렇게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교정을 해보는 거야. 대시 32번 유노 데트 포웍스 돈 플라이 별로 안 좋아. 데트 데트 기더 선택해야 되잖아요. 에스트 버스
이거 아니야? 네, 발음은 별로 안 좋은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요, 조금만 연습하면 저 이거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한 거. It can be helpful to read your.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만 연습하면. 자, 오늘의 마지막 36번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36번. 이 구문은 좀 살피를 할게요. 왜 안 나와? 36번. 15분 남았는데 왜? 죽은 것 같아요? 그럼 됐어. 안 죽었으면 됐어. 후딱 끝내줄게. 근데 안타깝게도 질문이 쉽지가 않은데 최대한 빨리 끝내보자. 아까 3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답 3번이었습니다. 참고로. 네, 넘어가도록 하고 36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뭔가 과학 관련된 얘기나 이런 스토리가 좀 많았는데 갑자기 political scientist 나왔습니다. 겁나 재미없어 보여요. 자, 정치학자들이 have long used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는데 a simple model of competition. 그러니까 그 경쟁의 간단한 모델을 사용해왔대요. 모형을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정치적인 당파가 되는 겁니다. 파티라는 게 어떤 이제 당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 간의 그런 경쟁이라는 이제 단순한 모델 이런 거를 사용해 왔답니다. 뭐 하려고 사용해 왔냐면 to show how, 그러니까 how 이하를 보여주기 위해서 the preferences, 어떤 선호도가 어떤 선호도냐면요. 그 투표자니까 유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선호도가 might be reflected, 반영될 수 있는지를요. in actual policies, 어떤 실제 정책. 그러니까 실제 정책에 그 유권자의 선호도가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당 간의 그런 경쟁이라는 단순한 모형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랍니다. 역시나 얘도 설명문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좀 갑자기 이제 정치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유권자라는 건 이제 투표예요, 투표. 예를 들어서 A라는 당이 있고요, B라는 당이 있다고 쳐보자. 정치에서. 근데 이 투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A 당을 뽑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B 당에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렇죠? 근데 이 유권자들이 각자의 선호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A 당을 뽑는다, 어떤 이유 때문에 B 당을 뽑는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얘네가 이제 실제로 뭔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는 어떤 그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약이죠, 공약.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런 이제 모의 실험 같은 걸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 당파를 나누는 방식으로요. 자, 그랬는데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자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해보고 저렇게 한번 가정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자. 이렇게 글이 흘러가는 거야. 그럼 suppose that, 자, 대자리화를 가정해 보는 건데 there are two counting parties. 자, 두 개의 경쟁하는 일단 당파가 있어요. 근데 each of which, 요 부분. 사실 어법 시간은 아니지만 너무 중요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3억 개만 치세요. 그냥 가볍게 설명할게요. 가볍게. 잘 봐. 일단 suppose 뒤에 대절 나왔으니까 이 suppose가 동사, 대절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대절 안을 살펴보면 여기 동사, 여기 주어 나왔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 동사와 요 동사를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뒤를 봤을 때 이 each of which라는 녀석이 또 다른 주어죠? 여기 is가 동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있는 is라는 동사와 앞에 나와 있는 a라는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 연결해주는 말이 바로 which가 되는 거야, which가.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each of them이라는 형태로 써볼게요. each of them. 그럼 each of them, is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이 is와 이 a를 연결해줄 만한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요. 원래 문장이 and 손맞추고 and each of them is 이거였어요. 원래 문장이 이거였어.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여기 있는 is와 앞에 있는 are를 and로 연결한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대미 가리킨 게 누구냐? 앞에 나와 있는 이 parties예요. parties. 됐니? 그럼 우리 and라는 접속사와 대미라는 대명사 합치면 뭐가 됩니까? 관계 대명사가 되죠.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치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위치. 됐나요? 됐어요? 참고로 말하자면 여기에서 얘들아 위치가 주어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치가 주어예요. 이치가. 그래서 이치는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is라는 동사 온 겁니다. 됐나요? 꼭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해석은 그냥 계속정용법이랑 똑같아.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 중 각각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두 경쟁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것 중 각각은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뭐뭐 하겠다 약속하겠답니다. whatever 무엇이든지 will enable it to win the next election. 자 다음 선거에서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이기도록 가능하게 해줄 거라면 무엇이든 약속을 할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뭐든지 우리가 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일단 첫 번째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Suppose that policy can be described. 자, 정책이 설명될 수 있답니다. Although a single dimension. 그러니까 단일한 차원으로요. 단일한 차원이 뭐냐면 말하자면 the level of the 자 여기서 tariff rate라고 나왔는데 이게 관세 수준이라고 나왔죠. 갑자기 말이 어려워지는데 부연 설명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일단은 두 개의 당파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한 거야. 단순히 말하면 첫 번째 가정상. 자 두 번째 가정상은 뭐가 있어야 돼? 얘네가 내미는 공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약, 그렇죠? 자 그럼 어떤 공약이 있다고 쳐보자 그냥 이건데요. 그 공약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얽혀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공약을 걸면은 이런 게 변화가 될 수 있고, 이런 공약을 걸면은 이거 하나에 여러 가지가 엮여 있을 수 있고. 이러면 이제 너무 고려할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순하게 가자. 단일한 차원이라고 한번 따져보자. 단순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관세 수준, 그러니까 관세율의 수준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즉 어떤 이제 이 정책의 어떤 요소가 있는데. 관세율을 높이면은 이렇게 되고 관세율을 낮추면은 이렇게 된다.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해보자.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두 번째 가정사항이라고. 이해되니 뭔 말인지? 됐어요? 자 다음 내용 볼게. And finally 그리고 마지막으로 suppose that voters differ in the policies they prefer.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각자 선호하는 그런 정책이 다르게 있다. 다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합니다. 총 세 가지의 가정사항이 나왔어요. 세 가지의 가정사항.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두 당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두 번째는 각자의 당파가 공약을 내걸었다고 해보자. 쉽게 말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각자의 당파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있다고 쳐보자. 그냥 이 말이야. 됐니? 심플하게 말하면.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magine 대절이야라고 한번 상상해보래. A country exports. 그러니까 한 나라가 exports 한대요. 수출하는데 뭐를 수출하냐면 스케일 인텐시브 굿즈를 수출하고요. import는 수입하는 겁니다. labor intensive 굿즈를 수입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니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써볼게. 그러니까 수출하는 거는 뭐냐면요, 기술 집약적인 상품.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할게, 그냥 반도체라고 해요. 반도체. 됐어요? 그러니까 수출, 반도체를 수출하는 거야. 자, 수입은 뭐래요? 레이버 인텐시브니까 노동 집약적인 거겠죠. 그렇죠? 쉽게 말할게, 이것도 그냥 외국인 노동자야. 됐어요? 이렇게 수입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정책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기술 집약적인 게 이렇고 수출하고 이걸 이제 수입하는데 관세율을 그러면 나는 관세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 정치인이 나는 관세율을 낮추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각각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봐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러면 유권자들은요, 투표자들은 high skill level, 그러니까 그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유권자들, 여기는 어떻게 한대요?
will favor 선호할 거라고. 낮은 관세율을 선호할 거예요. 근데 어떤 유권자들 will low skills. 그러니까 이 기술이 낮은 사람들, 얘네 쪽이겠죠? 그렇죠? 노동 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will be better off. 더 좋아할 거랍니다. 뭐를요? If the country imposes a high tariff. 여기서 보면은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더 좋을 거라고. 자,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 관세라는 개념을 먼저 관세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그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하는 그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이 관세라는 거는 국제법에 따라서 나라마다 달라요. 여러분 뭐 그 무슨 뭐 FTA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FTA 협정. 나도 잘 몰라 뭔지. 근데 아무튼 그런 게 다 관세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봐봐.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었어.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만 쓰면 소용이 없겠죠? 딴 나라에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너무 세게 올려버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너무 올려. 그러면은 관세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만약에 미국에다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팔 거야. 근데 관세, 세금을 겁나 많이 때려버려. 그러면 그 미국에서 미쳤다고 사겠어? 그걸? 안 사겠죠. 그렇죠? 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세금이 적게 들어갈수록 당연히 좋겠죠. 아니 세금을 그 다른 나라 입장에서 세금을 덜 내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나라에서 쟤네들 나라에서 수입을 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기술 집약적인 이런 모터들은 어떻게 되겠어?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다니는 회사원들은 어떻게 했어? 당연히 관세 낮은 걸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우리 반도체 제품 팔리려면은 세금이 낮아야 그 나라에서 사갈 테니까. 이해되죠? 자 그런데 노동 집약적인 거를 수입한다고 한번 가정해본다 했죠? 노동 집약적이란 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막노동 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막노동 뛰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노가다꾼이야. 내가 근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 벌어. 하루 일당 10만 원 버는데 만약에 관세가 낮아.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웃기긴 한데 이 인력을 쉽게 이렇게 들여와. 그러면은 사람이 많아지겠네? 일하는 사람이? 그럼 내 임금은 깎이겠네? 그럼 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나처럼 노가다꾼 입장에서는 관세가 높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높은 게 좋은 거야. 관세를 높여버리면은 얘네가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너 우리나라 와서 뭐 노동할 거야? 세금 졸라 많이 내. 안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잖아. 들어올 확률이 적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노동 뛰는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경쟁자가 없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해돼요? 뭐 말인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낮은 관세를 좋아할 거고 우리 기술력이 적은 사람들은 관세가 높은 걸 좋아할 거라고. 이해되세요? 내용? 오케이. 자, 그래서 we can therefore think of lining up. 자, 우리는 따라서 생각할 수 있답니다. 줄 세우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그 유권자들을요. In the order of. 오늘 order라는 단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 줄 세우는 거야. 질서. 우리 아까 disordered라는 단어 나왔었죠. disordered. 엔트로피 할 때요. 무질서한 상태라고 썼다. 무질서한. 그러니까 이 order 자체가 질서예요. 질서. 줄 세우는 거. 자, 그러면 in the order of 하면은 뭐의 순서대로인데 그 관세율. 그러니까 그들이 선호하는 관세율이 되겠죠. 그 관세율의 순서대로 그 유권자들이 이제 줄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율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00%부터 한번 있다고 쳐봐. 그럼 100%부터 0%까지 각자 원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순서대로 쫙 줄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그 보터들, 그 어떤 유권자냐면요. 그 가장 낮은 그 이제 관세율을 이제 왼쪽에다 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관세율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오른쪽에다가 둔대요. 이런 상태로 이제 쫙 줄을 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모의 이제 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게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그 정치학자들이 이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 정책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걸 테스트를 해본다고 했잖아. 모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줄을 세워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설문조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설문조사.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대부터 더 쉬운 예시로 하자면요. 10대부터 20대까지 뭐 동사무소에 신청하면은
뭐 1회 한정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정책을 한번 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니네는 다 찬성하겠지. 그렇지? 나는 반대. 왜? 나는 20대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 금액을 좀 조정하자고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은 좀 심했고 한 10만 원 정도만, 뭐 15만 원, 20만 원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쫙 줄 세우는 거라고. 그 선호도 순으로. 됐어요?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만약에 정책을 내면은 선호하는 사람이 좀 더 많네. 선호하지 않는 사람,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네.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학자들이 이런 경쟁 구도의 모형을 사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숙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한동안 제가 뒷부분 문제를 안 줬었거든요. 뒤에 문제. 그때 혹시 뒤에 문제 내가 어디까지 했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어디까지 했었는지 좀 알까요? 그때 뒤에? 120번이요? 잠깐만 보여줄래? 그때 요약 파트까지 했구나. 요약 파트니까 조금 더 일단 일반 숙제만 내줘도 되겠다. 일단은 됐다. 보자. 그때 유닛 6의 주제는 완벽까지는 다 한 것 같고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유닛 7 부분 페이지 88에서 93이죠? 요 부분을 이제 주제문 한글로 작성을 하셨을 테니까 주제문이래. 주제. 여러분이 한글로 쓴 주제를 한번 영작을 직접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유닛 8 부분은 조금만 잠깐만요. 뒤에 더 있구나 참. 40, 41 그쪽 있죠? 그쪽을 할게요. 94에서 99쪽까지입니다. 유닛 7에 94에서 99까지. 네, 여기까지 똑같이 여러분 문제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조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구문독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독이문 어휘 조사. 지난번에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독이문 어휘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문 표시, 그리고 주제는 직접 작성. 한글로. 그렇죠? 여기까지.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